폭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륙과 산지에는 눈이 쌓였습니다. 동해안 지역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삼척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릉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의 공장 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현지 실사에 대비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달 초 강릉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유족들이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위법 행위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나자 교육감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 기온이 영하 24.9도까지 떨어지는 등 도내에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설악산 영하 24.9도, 대관령 영하 16.8도, 고성 영하 10.5도, 양양 영하 9.1도, 강릉 영하 7.7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도 산지는 영하 9도에서 영하 7도, 동해안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로 추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산지가 영하 13도에서 영하 11도, 동해안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를 보이며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 정오를 기해 태백과 정선, 영월, 평창 등 7개 시군과 강원 산지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새벽 삼척시 근덕면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아 불길은 4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일부 주민들은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산 여기저기에서 불이 동시에 번지고 연기도 자욱하게 뒤덮였습니다. 오늘 새벽 삼척시 근덕면 동방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졌습니다. 불이 주택 근처에서 발생하면서 주민 10여 명은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옆집이고 뭐고 이렇게 좀 알려가지고 여기 이제 대피하게 됐어요. 근데 상당히 이게 무섭더라고요. 노인분들만 계시잖아요. 그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다행히 날이 밝으면서 진화 헬기 8대와 장비 50여 대, 인력 340여 명이 대거 동원돼 오전 9시 5분쯤 주불을 껐습니다. 헬기가 새벽이다 보니까 진화에 참여하지 못해서 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헬기가 투입되면서 진화가 빨리 진행됐습니다. 현재까지 산림 3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산불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 근덕 산불은 다행히 일찍 진화됐지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풍이 부는 경우가 많아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동해안에는 밤사이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었지만 메마른 산과 대지를 적시지 못하면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15일 오전에서 저녁 사이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나 다음 주까지 비나 눈 소식이 없어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는 지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중순쯤에나 큰 눈이 내리면서 건조한 날씨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유지되고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안 지역과 다르게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백두대간이 눈꽃세상으로 변했는데 야생화로 유명한 한백산도 아름다운 설경을 뽐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발 1000m를 넘나드는 산이 끝없이 펼쳐진 백두대간. 파란 하늘 아래 산자락이 새하얀 이불로 덮였습니다. 백두대간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해발 1573m의 한백산. 사흘째 펑펑 내린 눈으로 야생화 군락지는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나뭇가지에는 새하얀 눈꽃이 달렸고 영하의 추위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던 침엽수는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메마른 가지가 앙상한 나무들에는 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추위가 몸을 파고들지만 순백의 풍경을 감상하느라 등산객들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부산에서 눈을 못 봐가지고 눈을 찾아다녀요. 항상 올 때마다 되게 행복하다 해야 되나? 예, 그래요. 좀 힘든데 산행은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정상 올라가서 이렇게 눈 이렇게 설경 보고 그러면 되게 좋습니다. 예. 짧은 가을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눈앞의 설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쁩니다.
확실히 눈이 있으니까 뭐 겨울이 뭐 가을이 빨리 사라지기 좀 아쉽긴 한데 하얀 게 너무 멋있기는 해요. 태백과 정선 지역에는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10cm 정도 눈이 더 내린 뒤 주말까지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제조공장 강릉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과 김진태 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은 오늘 국회 간담회장에서 유치 전략회를 열고 내년에 테슬라에서 진행할 현지 실사에 맞춰 강릉의 입지 선정과 규제 철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아시아의 테슬라 제2생산공장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강릉시와 경기 고양시 등이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12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운전자 음성과 인근 CCTV에 담긴 영상들을 근거로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 갑자기 차에서 굉음과 함께 속력이 붙습니다. 앞에 있던 차 한 대를 들이받고 연기를 뿜으며 그대로 질주합니다. 운전자는 차량 제어가 되지 않자 뒷좌석에 탄 손자 이름만 애타게 부릅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이게 안 돼. 사고 차량은 굉음을 내며 교차로 4개를 지나 1km가량을 내달렸습니다. 건물 안에서 뛰쳐나올 정도로 큰 굉음과 함께 연기가 났다는 게 목격자들의 설명입니다. 굉음이 났어요. 저기서부터 우왕 하니까 제가 쳐다본 건데 우리 가게를 확 지나더라고요. 그 앞 차 한 대를 가까스로 피해서 또 달리더라고요. 저 차를 피하는 거 보니까 차가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시속 100km가량의 빠른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왕복 6차선 도로까지 날아든 차량은 중앙 경계석을 들이받고 검은 연기에 휩싸이며 땅에 떨어졌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차량에서 굉음이 시작된 지 3분 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쪽에서 붕 날라가 지나면 저 길을 두 길을 건너갖고 이쪽 구석 저 골차구리 팍 박혔다니까요. 그 속도가 좀 빨라 보였나요? 아유 뭐 로켓보다 더 빨라 그냥 쫙 날아가. 유족들은 CCTV 등의 사고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가 차량 제어가 되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블랙박스 음성 등을 근거로 차량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에 이미 우웅하는 소리, 차 이상 음이 들리고 나서 사고가 났고요. 뒷차 어머니 뒤에 이제 따라오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 직전에 차가 양쪽으로 휘청휘청이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차가 이상했기 때문에. 경찰은 블랙박스와 인근 CCTV에 포착된 사고 장면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국과수의 EDR이라고 불리는 차량 내 사고 기록 분석 장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족들은 아이를 잃은 아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목격자 증언과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 제보를 기다리며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손자를 찾으신데 저희는 이제 하늘나라 갔다는 사실을 아직 어머니께 알릴 수 없고 어머니 회복이 또 우선이기 때문에.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12년 만에 새로운 강원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강원 교육은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할 취임 초부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결국 신경호 교육감은 임명권자로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교육정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강원도 교육청 대변인실.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대변인은 올해 6일 지방선거 때 교원 신분으로 강원도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불구속 기소됐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신교육감의 측근인 비서실장도 지난달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올해 6일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고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판결 이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조직의 청렴성과 신뢰성 회복을 이유로 결국 2명 모두 직위 해제했습니다.
부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부대변인 자리와 비서실장직은 아직도 공석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취임한 지 6개월째입니다. 고위직 자리가 잇따라 공석이 되면서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12년 만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적재적소 인사 배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선 4기 교육감 체제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정책의 속도를 낼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핵심 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차기 인사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도민들에게 심력 기술을 대단히 계속하고요. 차기에 우리가 인선을 할 때는 인사 검증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교육감은 내년 3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도교육청 본청 직원 가운데 50명 안팎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선 새로운 강원교육 정책을 이끌어갈 핵심 인사를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 1966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90대 남성이 재심을 거친 끝에 5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965년 석공광업소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박모 씨가 동료들에게 북한과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의 생활 수준과 노동 여건이 더 좋다고 말해 반국가 단체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당시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고용 환경이 1년 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청의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도내 15세 이상 인구 132만 8천 명 가운데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천 명 줄어든 84만 1천여 명이었고 고용률은 0.5%포인트 낮은 63.3%였습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 명 늘어난 19,000명,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2.2%였습니다. 어제까지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은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1,975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250명, 속초 99명, 동해 81명, 삼청 60명, 태백 41명, 고성 39명, 양양 22명, 정선 20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3만 2천여 명입니다. 도내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가동률은 49.1%입니다. 삼척시가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을 2025년까지 자연복원과 인공조림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산불 피해지인 원덕 지역에 대한 산림 복구 계획 용역을 진행해 전체 786헥타르 가운데 419헥타르는 자연복원, 367헥타르는 인공조림으로 복구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 35억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